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10월에는 내가 만드는 나만의 직업 창직 일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D 이미지 텔러라는 직업 창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실까요? 사실 이제 3D 프린터 이거는 다 많이 아시고 보셔서 그냥 당연히 화면에 지금 3D 프린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미지 텔러라는 얘기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말, 스토리텔러, 또 이미지 텔러 이런 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 3D 프린터가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닌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직업은 이런 3D 프린터의 출력물을 활용해서 뭔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또 다가가기 쉽고 그리고 더욱더 이해하기 쉬운 어떤 교육법, 창의적인 교육법에 관련된 바로 그런 직업입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3D 프린터 그리고 인문학을 융합한 교육법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지금 만드시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3D 이미지 텔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10월 한 달간 내가 만드는 나만의 직업, 창직 일자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3D) 프린팅과 인문학 교육을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교육법을 제안하고 있는 3D 이미지 텔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3D 이미지 텔러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3D 이미지 텔러십니다. 황인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창직협회 이재진 기획팀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식구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모시고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음에도 또 모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지 않은 소식을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를 또 이 사람을 보게 된다는 여러분 참 좋은 일이죠. 저번에도 계속 좋은 얘기 말씀해 주시고 큐레이팅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괜찮으시죠? 아,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신직업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스토리텔링 연구학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그 3D 이미지 텔링을 창직을 해서
지금 강사 양성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인 선생님, 어차피 이번 창직 때는 계속해서 좀 홍보를 하죠.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한국창직협회 기획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창직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또 대외적으로도 창직에 대한 기획 업무를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안 하던 직업이라서 한번 여러분 이재진 팀장님의 성장을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죠? 굉장히 또 막 그렇게 돼가시고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10월 한 달간 창직 일자리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창직이란 그리고 창직협회에서 어떤 일 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많이 쓸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딱 기반 잡기, 뭐 기초 다지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다음 시간까지도 한번 그런 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현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창직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일을 말합니다. 나의 적성이나 취미, 특기를 살려서 네. 얼마든지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창업, 취업 활동들을 하여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창직협회에서는 이런 창직 활동들에 대해서 돕고 네. 또 창직을 할 수 있는 창직 지도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3D 이미지 텔러라는 명칭 자체는 참 생소합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연상되는 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명칭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그 3D 이미지 텔링이라는 것은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를 빼고 예, 이미지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네. 3D 프린터는 그 3차원 입체형 그 조형물을 그렇죠. 출력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글루건 방식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적층 방식으로 예, 예. 쌓아가는 그런 방식의 그 이미지 출력을 하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지 텔러라는 것은 이미지에게 말 걸기 네. 또는 이미지하고 말하기 예, 뭐 예, 이런 그 아주 좋은 측면에서 표현이시네요. 예, 그래서 예. 이미지하고 많이 친해졌을 때 그렇지. 훨씬 공부에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예, 해서 예. 이미지 텔링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고 또 4차 산업의 그 혁명에 맞춰서 신기술인 그런 3D 프린터 또는 프린팅과 이렇게 인문하고 연계시키면은 그 교육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창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 사실 저희가 이재인 팀장님하고도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직업 하셔서 잘하시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님이 또 이렇게 찾아보고 봤더니 역시 모실만하다 해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가 이제 좀 갑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 하셨는지. 자, 그러면 일단은 정확히 이제 3D 이미지 텔러, 이게 요즘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고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은 이제 물론 학생들 대상도 있지만은 네. 3D 이미지 텔러 양성을 주로 이렇게 요즘 이제 맞춰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3D 프린터를 또는 그 프린팅, 모델링을 일단 저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네. 아시다시피 3D 프린터 산업이 아직은 그렇게 물론 미래 기술로서 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반화되기는 조금 그렇죠. 예, 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예,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은 그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인문학에 대한 개념을 좀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다보탑 같은 경우에는 돌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다보탑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맞습니다. 세 개가 이제 사라졌고, 네. 예, 그래서 신라 시대 그 최고의 어떤 석탑이고 국보 20호인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킬 때 직접 내가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네. 그 돌사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네 개였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계단이 몇 개다,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만들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는 거의 천지 차이거든요. 진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을 통해서 예. 선생님도 양성하고 또 그 선생님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쉽게 개념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까 그
프랑스의 거기가 에펠탑이 막 봤죠. 출력이 됐는데 거기 그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그 재료가 필라멘트입니다. 네. 이제 필라멘트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청색 에펠탑 또는 백색 에펠탑, 적색 에펠탑 세 개를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은 아 이게 프랑스 국기는 그러네요. 삼색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예, 얼른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색깔과 관련돼서 뭐 똘레랑스나 솔리다리테 예. 또는 앙가주망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개념 학습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력물을 이용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3D 프린터가 좋은 거는 직접 눈앞에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지점에서 직접 만들고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만든다는 게 일단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그걸 가지고 인문학적인 교육이나 지식이나 정보들을 쉽게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3D 이미지 텔러가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뭐 하다 막 오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창직 원리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직된 거 갖고 얘기 좀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같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3D 이미지 텔러의 경우에는 융합과 세분화의 어떤 조합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3D 프린팅이라는 영역과 그리고 교육의 영역이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융합됐기 때문에 융합의 개념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어떤 교육적 기법이 있었는데 여기서 3D 프린팅을 더 세분화해서 활용한 그렇죠. 이런 세분화된 영역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융합하고 세분화 이게 어떤 건 합쳐지고 어떤 건 잘라졌네 이렇게 반대 개념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직업이나 어떤 그 지식의 패턴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야 이제 창직 그 원칙이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느라 이제 애를 쓰시지만 그거 관계 없이도 네, 맞습니다.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그 교직이니까 그걸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지만 일단 그래도 선생님이 오늘 좀 출력물을 직접 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또 이제 3D 이미지 텔러 수업에 활용하시는 조형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네,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3D 이미지 텔러라는 그 명칭을 이제 붙여서 인문학하고 융합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이미지하고 또는 인문학은 굉장히 많이 그 연관 관계가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이게 100%가 아니라 저는 300%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 이해를 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형물들은 실제로 그 이미텔링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형물들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뿔 이건 그 스마트카 주행할 때 쓰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술 교육에서 실제로 지금 제가 제안해가지고 이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예술교육센터에서 미술 교육할 때 여기에 지금 지점토인데 여기에 이제 고구마나 오이 이런 과일들의 손 이렇게 꼽아가지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좀 교육을 하고 있는. 아 고구마 그런- 이런 거 혹은 지금 저도 예, 거기도 지점토는 꽂히는 그렇게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로 만든 조형물을 같이 꽂아서. 결합해가지고 뭘 만드시는 예, 그러기도 하고 여기 이제 아. 색을 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이들 창의력, 예. 융합적인 거 이런 거 자꾸 늘려주시는데 예, 예, 아주 예, 필요한 그런 거군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요거 이제 비행기는 이제 복엽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최초의 이 비행기 탄생을 교육할 때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고. 예. 아, 이렇게 이건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실제로 이 거치대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이건 쓰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코기트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예. 존재한다라는 것을 교육할 때 사용되는 거고. 예. 이건 홉스의 그 리바이어던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그 리바이어던 그 이미지 조형물입니다. 예.
많이 한 알고 번도 계시지만 리바이벌 버전 할 때 저런 거 생각하면서 예. 공부해 본 적 없는데 예. 또 저런 게 있으니까 예. 이 권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그거 생각할 굉장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은 예. 자신들이 만들어 온 이미지 가지고는 충분히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만들고 그거 갖고 했기 얘기하고. 때문에 예. 집중할 수 있고 네.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건 에펠탑이죠. 에펠탑이고 앞에 있는 이 조형물은 어린 왕자, 생텍쥐페르 어린 왕자를 교육시킬 때 그 보아뱀하고 코끼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예. 또 이런 조형물을 가지고도 엄마와 아버지의 어떤 모습, 인성교육도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요건 관악구의 강감탄 축제 때 사용될 이 머리띠입니다. 이렇게. 예, 이걸 만들어가지고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조형물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제 짐작하건데 또 말씀드려 알겠습니다만 에펠탑이다 그러면 이제 에펠탑에 대해서 아이들이 저거 수치도 계산하고 정확히 알고 뭐 이런 것 자체도 교육이죠. 그리고 나서 에펠탑 역사, 문화 관련된 걸 하니까 이제 제가 그건 그려두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추상적인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뭐 관계, 뭐 사랑 뭐 이런 걸 주제를 주면 또 학생들이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하니까 그거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측면에서 계속 연상되는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군요. 굉장히 막 상상력이 막 넘나들고 예. 그거 가지고 같이 피드백 주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서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알겠습니다. 창직 정말 뭐 하시는 딱 그 느낌이 오는데요, 진짜. 예, 새로운 수업이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계속 뭔가 새로운 교육법, 새로운 교구법 뭐 이런 거 찾으시는데 그냥 창직으로 훅 밀고 나가셔가지고 벌써 이제 그 일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선생님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정리하고요, 또 3D 이미지 텔러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지금 이제 조형을 보고 나니까 선생님께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계속 연결해서요. 어떤 식으로 공부 이제 시키시는 데 있어서 아, 이런 방식으로 이런 교육법을 나는 적용했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법 적용하시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개념을 아이들한테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막 나는 생각한다 이런 거 같은 건 예, 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예, 그런 그 주제인데 이걸 이제 쉽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건가 이렇게 고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유대인들 노벨 수상자들이 22%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인구는 전 세계 인구 0.2%에 불구하고 맞습니다. 예, 저희 학교 예.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저희 공대에서 예. 노벨상을 누가 받을 거냐가 이제 포스텍에 나중에 우리 미래인지 아니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얘기긴 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 방식보다는 예. 아이들이 서로 그 토론을 하고 또 하브르타 교육 같이 어떤 논쟁, 그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토론을 했을 때 훨씬 더 교육 효과나 집중도, 이해도가 높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저도 경험을 그러시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 아이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어떤 해결점을 찾고 결론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미지를 결합해 가지고 어떤 개념어를 이해를 시킨다면은 네네. 훨씬 더 그 어떤 교육 성과가 높겠구나. 네. 사실 개념을 몰라 가지고 책을 못 읽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읽고 난 다음에도 그냥 안 잡히는 경우도 사실 그게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는 이런 교육 방식들이 굉장히 유효할 거다라고 이제 봤던 거고. 네. 실제로 3D 프린터 출력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만들고 그래서 맞습니다. 더 예, 애착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런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음. 제가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듣고 나면은 그렇구나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새로운 거는 이렇게 듣고 나면 그렇지 뭐 이렇지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도대체 분명히 니즈나 아 이런 거나 하고 싶다는 건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뭐 3D 프린팅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뭘 하셨을 때 아 또 나 제 이후에 내 삶의 어떤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라는 거 있으셨겠지만 어떤 교육법, 어떤 방식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갈까라는 거는 아마 선뜻 딱 잡히지 않으셨을 텐데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지금까지 또 항상 학생들과 함께 해오셨던 삶이셨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어떤 길잡이를 거기서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브르타 교육법 계속 말하고 얘기하고 또 반증하고 뭐 이랬던 그런 방법. 그다음에 요즘 플립 러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마 여기 그 플립 러닝 거꾸로 교육법이라는 것도 여기에 좀 하셨나 봐요. 이렇게 쭉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셔서 제가 보기엔 지금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법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또 성공 지점이 거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선생님 찾을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찾나요? 주로 이제 방과 후 또는 계절 학기 아, 뭐 그러네요. 이쪽에 이제 중심 포커스가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일단 그건 학생들 만나시는 예, 거고. 학생들 예. 만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미지 텔러를 양성을 그 지도교사 하고 싶다고 하셨죠. 양성을 예. 이제 해서 이분들이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각 교습소나 또는 어떤 교육센터 뭐 이런데 이렇게 이제 공방이나 이렇게 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들도 만나시고 그다음에 3D 이미지 텔러 후배님들 양성하시고 맞습니다. 예. 둘 다 좋으시죠? 예. 예. 개인적으로 어떤 게 조금 더 재밌으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건 이렇게 재밌고 이건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주로 이제 우리 학생들 교육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과가 좀 있을 때, 그러니까 음. 이제 그 결과라는 것은 자존감 그렇죠. 또는 지적 우월성, 맞습니다. 예, 아, 나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좀 많이 이제 보람을 좀 느끼고 예,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지도 선생님들 양성하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 즐거움이 그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또 새롭게 나오는 교육법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굉장히 보는 것도 재밌으시지 않을까. 예, 이런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전공했던 분야를 그 이미지하고 접목을 시킨다면은 그러네요. 예. 좀 더 폭넓은 그런 교육 방법이 그러네요. 되겠다. 만약에 이제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 같으면은 역사물을 가지고 하시는 얼마나 거고, 이렇게 가리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겠어요. 예. 아니면 이제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문학도 경우는 이제 시 같은 게 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예술 또는 뭐 테크놀로지 또 수학 이런 데서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과학 우리 되게 재미없게 배웠잖아요. 근데 수학이나 이런 것도 이런 교보제 이용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접근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훨씬 더 재밌는 수업이지 않겠어요, 선생님? 저도 예. 수학을 전공했는데 이 생각을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새로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물론 이진영 선생님이야 뭐 똑똑하시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도 연상도 하고 상상도 해서 하셨겠지만 저처럼 완전히 수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형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좀 더 가까이 가는 교육을 해주시면 제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해보면서 지금은 굉장히 저희가 창직하신 분으로서 모시고 이런 좋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처음에는 뭐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그 얘기 좀 저희가 좀 살짝 좀 들어도 될까요? 처음에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 이미지 텔러, 그러니까 3D 프린터 또는 프린팅과 인문학에 대한 결합, 이걸 의아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게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해를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이제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점잖게 조용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어려우셨는데요? 막 이렇게 어떻게 뭐하고 굉장히 어쨌든 이제 그 어려움 겪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 뭐 이렇게만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선생님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짚어야죠. 선생님 나오셔서 또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요 지점인 것 같은데 그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던 또 원인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짚어보죠. 네. 예. 어떤 창직의 원리나 패턴적인 관점에서 한번 봤을 때 황인철 선생님의 어떤 창직 사례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좀 같이 언급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해당 교육업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신 점, 또 하나는 어떤 집요한 실행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입시가 너무 우리나라 교육업계가 굉장히 입시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진화된 교육 방법, 아까 말씀하신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든지 플립트 러닝은 지금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이런 교육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고 계신다는 점이 굉장히 틈새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일례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렵게 느껴졌던 어떤 수학을 스토리텔링을 형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굉장히 요즘엔 수학 개념을 잘 풀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또 3D 이미지 텔러의 경우에도 어떤 이러한 신기술, 3D 신기술, 프린팅 신기술을 접목해서 인문학 교육과 또 어떤 인성 교육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창직을 아이디어에서 국한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집요한 실행력으로 연결시켜서 구체화하셨다는 점이 참 긍정적인 포인트, 성공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가끔 제가 얘기 나누지만 창직 성공하신 분이거나 또 앞으로 전망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성격이 뭐 외향적이다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 집요한 실행력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믿고 자기 신념대로 가는 그 네. 오롯한 실행력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실행력이 참 중요한데 예, 그게 예. 전제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그렇죠. 관심 있는 맞습니다. 영역, 그걸 경력 해야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렇죠. 같이 있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실행력이라는 두 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확실히 그거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게 저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직업 발견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부지런하시고 정말로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이 나온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교훈이라면 정말 우물을 직접 파실 수 있는 분들이 뭐 대단한 성공 이런 걸 떠나서요. 자기 인생 자체를 가치 있게 꾸려 나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물을 스스로 팔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알겠습니다. 3D 이미지 텔러는 영화, 문화, 역사 등 인문학의 소재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역사의 경우 다보탑이라는 소재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해당 출력물을 활용해 학생들을 토론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죠. 이처럼 3D 이미지 텔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이제 3D 이미지 텔러 되기 위한 좀 실질적인 얘기 좀 나눠볼게요. 선생님, 3D 이미지 텔러, 예. 이거 좀 해봐야겠다. 계기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제가 이제 본래는 독서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인문학에 관련된 것들을 연재를 이제 일단 인문학 거의 해왔습니다. 인문학자세요. 예. 해왔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대담 프로그램 나가서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온 답변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준비를 하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문학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의 이제 10년 동안 연재했던 그런 인문학적인 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사실 이걸 또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 지도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본래 제가 키더트적인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계속 신문에 그 기사들을 정보를 좀 봤어요. 보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텔리 코리아라는 곳에서 이 3D 프린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서 교육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3D 프린터 조립 수리 하드웨어 쪽에 이제 모임에 나가서 제가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했는데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가서 210시간 정말 굉장히 열심히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해서 이 두 개를 이제 요걸 융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개월 동안 정말 밤낮 없이 그 융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템 갖고 할 거냐, 어떤 거 가지고 할 거냐, 이제 그런 교육적인 매뉴얼들을 막 만드신 거죠. 그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공모도 제안하고 해서 50+ 서부 캠퍼스에 제안을 해서 그 서울시에서 요즘 아주 중점적으로 제 인생 이모작 뭐 이런 것도 해서 강의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7명 정도 그러니까 제안하신 게 받아들여지신 거잖아요.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뭐 지났지만 축하드리는 일을 아주 하신 거죠, 정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해서 17명이 이제 배출이 됐고 그 중에 이제 한 5명 정도가 핵심 인력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협회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지 3D 이미지 텔러 협회.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이제 장가지를 계속 펼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회도 만드시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아주 공식력 있게 만드시고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선생님이 어떤 한 사례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 것만 제일 좋겠습니까? 뭐 다른 게 계속 나오겠죠. 하지만 분명히 좋은 사례로서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될 거라고 믿고요. 그 5분하고 요즘은 굉장히 친하시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신직업 발견하고도 잘 맞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어떻게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들이?
거의 이제 50, 60, 50, 60. 물론 거기에는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50, 60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자기 배경이 다 다르고 예, 직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른데 이제 새롭게 또 한번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주 컨셉에 잘 맞는 분을 저희가 모신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D 프린터 무슨 뭐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소모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 계속 하시고 이제 그 자격증 따시고 난 다음에 하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후배님들은 선생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3D 이미지 텔러가 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전문 강사 자격증은 어떤 과정 통해서 취득하셨는지 일단 후배님들 위해서 정보 차원에서 좀 알려주시죠. 가산 디지털 단지 지역에 가면은 인텔리 코리아라는 네. 그 교육원이 있습니다. 네, 그 교육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비 과정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있기 국비 과정. 때문에 예. 부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군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배워봐야 되겠다 하면은 공부가 따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게 선생님 이게 만들어지니까 재밌으시죠?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기도 하고 아주 집요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봐야 돼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냥 대충 마음만 먹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 드시고요. 선생님도 여기서 같이 정보 좀. 이게 사실 인텔리코리아라는 업체가 요즘에 3D 프린팅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이 업체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국가에게 정부로부터 3D 프린팅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정보네요. 네, 그리고 예. 협회에서도 여기랑 같이 업무 제휴를 맺고 네. 같이 3D 프린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활용까지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국비 지원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체크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하려고 해도 이때에 투자와 시간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돈 들여서 되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데 국비 지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장점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3D 이미지 텔러 양성 계획 있으시잖아요. 사실 그거 하실 때만 눈빛도 더 빛나신 거 제가 봤는데 어떻게 좀 접근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접근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약 한 20명 정도 이제 배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그 배우는 분들의 상황을 봐서 1개월짜리 뭐 단축 코스도 있고 또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3D 이미지 텔러가 되는 과정 또 길은 인문하고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험난합니다. 그 코스가. 예. 일단 3D 프린터 또 프린팅, 모델링에 대해서 이해가 좀 돼야 네, 되겠고. 일단 잘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서양 철학. 그렇습니다. 예, 이걸 마스터를 좀 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 5명의 이제 핵심 인원들은 제가 교육 시작한 이래로 최초로 처음으로 고대 철학부터 근대 철학까지 다 마스터를 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들 했고, 그래서 그게 또 음악, 제가 또 클래식 기타를 또 지도를 또 해봤기 때문에 또 클래식 기타도 마스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편은 이제 문학도 같이 제가 이제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마스터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그 이미지 텔러라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하시다 보면은 더 많은 전공 가지신 분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제 상상력이 더 융합적으로 더 펼쳐가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인문학이다, 그게 소양이다 생각하셔서 강조하시겠지만 전 그건 계속 가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 정말 다양한 과학기술이나 공대나 아니면 또 굉장히 많은 예체능 관련돼 있는 저희 그런 전공하신 분들이 그 분야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또 인문예술적 상상력을 엮어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쪽으로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선생님도 자극받으시고 계속해서 좀 만들어 가시면 기본은 인문학이지만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저희가 좀 요거는 또 좀 해봐야죠. 전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창직 사례나 또 다른 직업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3D 프린팅을 일단 배웠으니까 3D 프린팅을 교육하는 일을 또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못 만드시는 것이 없으니 이걸 활용한 창업을 하는 것이 또 이게 가능합니다. 네. 저희도 그때 3D 프린터 그 하시는 분 모셨는데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드느냐 그리고
못 만들었던데 이렇게 만드니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거가 정말 중요해요. 하다못해 네. 문고리 뭐 어디 집안에 아주 작은 건데 아 요거 하나 없어서 집이 참 모양이 없어진다. 이거 하나 없어서 물건이 망가진다. 못 쓴다. 이게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것 팀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업성이 얼마든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면은 창직 사례는 정말 무한하게 늘어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예, 기존 예. 산업의 직무, 직군과 연계한 어떤 창직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3D 프린터 잉크 개발자, 그렇죠. 3D 프린터, 뭐 제품 디자이너, 3D 프린트를 활용한 어떤 음식 프린터 디자인 예, 여러 예. 가지 생기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추가로 언급드리고 싶은 건 3D 프린터 건축가도 같이 이번에 그렇죠. 또 같이 맞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국의 하나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또 5층짜리 아파트를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만드는데 6일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예. 뉴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정말 건설 시장도 정말 3D 프린터를 활용한 많은 기술로 변화가 될 텐데 네. 오늘은 교육이나 이미지 텔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예.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건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된다는 거는 그 잉크 자체의 재질이나 소재가 어떨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것 쪽으로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사실 저희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우리 동물재활공학사 그죠? 그분들도 물론 이제 시도도 하시고 하지만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소재를 개발 잘 하신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점프하시거나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갑자기 생각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뭐 미리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황윤 선생님도 또 이대현 선생님과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전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3D 프린터하고 인문학을 융합한 이미지 텔러로 시작을 했지만은 네. 이제 하다 보니까 3D 프린터하고 접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드론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드론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문 드론으로 또 연관이 되는 것이고 이 드론을 그냥 취미로 하늘에 날릴 게 아니라 네. 인문학적으로 좀 이야기가 된다면은 네. 예를 들면은 너 오늘 뭐 했어 그러면은 그래서 드론을 날리고 왔다라는 것보다도 드론을 날면서 드론에 관련된 인문학적인 공부를 좀 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주신다면 드론을 갖고 인문학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교육법을 갖고 계신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드론을 날다 보면은 멀리 높이 날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그걸 이제 욕망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욕망을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가능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쵸. 그러다가 예. 이게 과하면 과유불급을 그렇죠. 정말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예, 몸으로, 하는 것도 예. 관심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욕망을 이야기한다면 욕망의 끝은 죽음이다. 뭐 이런 것도 그것도 굉장히 성찰적이네요, 정말. 예, 알 수가 느낌이 옵니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화적인 측면에서 이카루스 신화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아라 했는데 태양 가까이 가서 밀랍이 녹아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문 드론의 적용 범위는 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파놉티콘이라는 예. 그런 어떤 그 시선에 대한 권력 문제 예, 이런 것도 설명이 가능한 거고. 그러시네요. 선생님이 지금 드론이 갖고 있는 이미지, 영상이 위에서 이렇게 뭐 이글아이나 뭐 기타 등등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회 분석학적인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신 상황에서 예. 그래 드론이라면 이미지, 영상, 권력 이런 문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높이 뜨면서 점점 세상이 넓혀지는 어떤 그 상태에 많이 천착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나 문제, 삶에 대한 자세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시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래? 신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래?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 성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가는지 생각해 볼래? 이렇게 되셨네요. 제가 이해가 가니까 제가 더 뜻깊이 있네요. 제가 더 뜻이 깊은 그거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솔직히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린 학생들은 꿈을 키울 때이기 때문에 과요급을 얘기하는 건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56060 말씀하신 지금 어떤 그분 세계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지금 그런 지혜를 생각하실 때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게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 재밌는 거 많이 고민하실 것 같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인문 드론과 관련된 인문 드론 요거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신 프로그램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3D 이미지 텔링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좀 나가지고 예.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예. 가서 보니까 이야기면 드론 쪽으로 좀 입문하고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입문 드론을 입문 드론을 업고 날다 이렇게 타이틀을 아, 그러셨구나. 예, 가지고 예, 인문 강좌를 쉼표 드론을 얻고 업고 날다. 예. 그래서 강좌를 이제 정기적으로 열어왔습니다. 예. 왔고 거기에 이제 공개홀이 굉장히 큰 곳이 있습니다. 드론이 떠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실내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 시설은 서울산업진흥원 산의 그 에스플렉스밖에 없다. 네. 다목적 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아주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예. 서울시 그 공무원들도 와가지고 한 30명 정도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미텔링으로 시작했던 것이 또 인문 드론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그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예. 지금 저 실내에서 이렇게 드론 띄우면서 인문학 할 수 네. 있는 그 상상을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굉장히 신인류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가서 한번 좀 같이 네. 해봐서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지 텔러의 진출 분야입니다. 교육센터 및 방과 후 교실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는 3D 프린터 대신 드론이나 스마트카를 이용하여 인문학을 교육하는 일도 개발하는 중입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이제 공식 질문이죠. 좀 짚고 뛰긴 합니다만 선생님 지금 하시면 어느 정도 버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좀 버리면은 아, 이것도 이거랑 연결해야 되는구나. 버리면은 뭐 한 150에서 250 정도 충분하십니다. 그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시작하시기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십니다만 예,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저희가 뭐 대박 뭐 이런 거 알려드리는 프로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같이 고민해 보죠. 알겠습니다. 일단 좀 하시면서 인식적이거나 제도적 측면이거나 혹은 뭐 환경적인 차원에서 요건 좀 변해가거나 지원도 되면 좋겠다는 거 있으실 거예요. 이 기회 통해서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도 좋고 다 하겠지만은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이제 해서 자금을 조금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기관도 생기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찾아보시면 또 나오죠. 예, 나옵니다. 예. 나와서 이번에도 그 사회연대은행에서 사회 예, 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예, 연대은행에서 창업 자금을 일부 좀 받아서 도움이 좀 많이 됐고 뭐 이런 지원들은 좀 필요한 것이고 그러네요. 선생님 저희 나라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잘 써서 이런 식의 일을 해서 이런 식의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거를 지금 잘만 이렇게 하신다면 그쪽에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데도 해보시고 교육원이나 저희 교육부 쪽에 굉장히 많은 평가원이나 뭐 하고 있는 원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원 쪽에서 새로운 사례로 지금 사례가 다 모여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만 잘 모아서 하시면 뭐 첫 판에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행착오 했었던 그런 자산들이 예. 모여 있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시도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예,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예, 또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런 그 팀원들 구하기도 상당히 예. 선생님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바라보시는 게 웬만한 분한테는 별로 성 안 차실 것 같으세요.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시다가 저 친구는 아직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눈높이가 좀 높으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제가 예, 봤을 때. 예. 예. 근데 이게 교육 차원에서는 좋죠. 왜냐면 좋은 선생님이 나오셔야 되니까. 괜히 뭐 안 좋은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다 이러고 인문학 한다 이러면 오히려 걔도 공회스러운 일이니까 눈높이가 높으시고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려우시고요. 예, 굉장히 어려우시고. 어려운데 이제 그래서 그 인문학적인 것을 좀 접목을 안 시키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나는 않겠다. 예,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인문학하고 그 융합한 것을 많이 높이 이제 평가하는 그런 팀원도 물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네. 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제안서 같은 거 쓰실 때 서류 작성 같은 거 조금 빠릿빠릿하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간사, 뭐 이런 연구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시긴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지시고 협회도 구성하시고 이제 조직이 되시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어떻게 잘 되셔서 또 창립협회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도움도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감히 해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재현 선생님 3D 이미지 텔러 한번 전망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서 이 교육 쪽 영역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MOOC, 무크를 비롯해서 새로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하브루타 교육법이나 혹은 플리트러닝을 많이 시도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어떤 최신 기술과 이런 하브루타 교육법 또 거꾸로 교육법을 접목시킨 3D 이미지 텔러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각광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방과후 학교, 특히 어떤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직업을 찾게 될 거고 1회차 때 나오셨던 그 경력 단절 여성의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직업이 3D 이미지 텔러가 유용한 어떤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우 선생님 좀 가까운 계획이나 바람 여쭙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까? 뭐 어떤 거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산업사회하고 전혀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파워 엘리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파워 엘리트들이 많이 좀 나와가지고 또 인문학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그 산업사회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엘리트가 많이 좀 양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마 이쪽으로 계속해서 꿈을 펼쳐 나가실 거라고 믿고 저희 신직을 발견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인 팀장님, 그 새롭게 내가 만드는 나만의 직업 지금 저희 그 주제잖아요. 창작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죠. 네. 창직 관련해서는 저희 한국창직협회에서도 창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창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나 어떤 교육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서울산업진흥원 SBA 산하의 신직업 연구소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오늘 특별히 50, 60대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 정부에서 5, 60대 분들 신중년이라고 아예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50플러스 재단에서 정말 많은 어떤 창직 관련된 지금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두드리시고요. 그리고 또 우물 파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또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우물을 파는 어떤 그런 소양과 실천력까지 배양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좀 해보죠. 3D 이미지 텔러의 전망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그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는 데 3D 이미지 텔링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점차 3D 이미지 텔러의 양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3D 이미지 텔러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황인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재준 교육팀장님 감사합니다. 저 다음 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적 IT 매거진 와이어드지 편집장이 인터넷보다 3D 프린팅 산업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벌써부터 3D 프린팅 피자집 같은 음식점
혹시 아시나요? 예, 그리고 3D 미니어처 제작자, 3D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3D 프린팅과 관련된 창직이 사실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요. 그 가능성이 어딘지 아직 잘 모릅니다. 저희가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고 전망이 있는 곳인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또 재밌는 그리고 의미 있는 직업을 하나 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새로운 직업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새로운 어떤 지식 그리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지식인들이 필요한 때인데요. 누가 한 발자국 앞서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